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당뇨 환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첨부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그 기관에는 주기적인 당뇨 관리가 필요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기본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본적인 내용들도 실행하기가 어렵다 보니 워낙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 실행이 어려워서 실행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인슐린 분비 부족이나 인슐린 작용 이상으로 인슐린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죠. 주로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습니다. 뭐 선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추후에 그 식단 관리라든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노안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본격적으로 그 주간보호센터의 당뇨 환자 관리하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기본적인 당뇨병에 대한 내용들은 언제든 간에 검색을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내용들은 충분히 첨부 자료에서 읽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일단은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당뇨 환자와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건강한 식단 제공입니다.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지방, 적절한 단백질, 고섬유 식품 등을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낮은 지방은 왜그 필요한 거냐면 이게 이제 연구 결과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을 계속 먹어서 지방이 축적되게 되면 이게 이제 꼭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인슐린 저항성이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향상된다는 얘기는 인슐린이 나와도 인슐린을 맞아도 그 당 관리가 안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낮은 지방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 몸무게의 1배, 1.2배, 1.2배까지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어르신들 영양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낮출 것이거든요. 당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적절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고기 위주, 뭐 생선 위주 이런 단백질을 좀 더 높여준다. 지방은 좀 낮은 음식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섞어서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게 없죠. 원래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음식 자체가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일반 식에서 밥을 좀 줄이고요. 밥을 좀 줄인다는 게 얼마나 줄이냐? 보통 우리나라 그 식단 자체가 보통 65%에서 70% 정도가 탄수화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한 45%, 50% 정도로 줄이는 거니까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한 30% 정도, 밥 한 그릇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줄이는 거를 그만큼 적게 먹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그걸 줄이는 만큼 단백질을 높이셔야 돼요. 단백질을 높이는 방법은 반찬을 단백질 높은 부분을 더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반찬이 예를 들어 고기 반찬이 돼지고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높다 보면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로 주셔도 됩니다. 물론 뭐 이건 비급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제공하셔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낮추고 단백질을 높이는 형식으로. 왜냐면 나머지 반찬들은 우리가 반찬들이 뭐 김치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뇨 환자를 위해서 따로 식사를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섭취할 때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도와주는 식단을 구성을 하게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잡곡밥만 섞어주셔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밥은 잡곡밥으로 하되 양을 좀 줄여요. 양을 좀 밥을 좀 줄이고 양을 줄인 만큼 단백질 반찬을 주자. 뭐 대단하게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밥을 하는 김에 잡곡밥 같이 오게끔 하고요. 만약 위탁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잡곡을 조금 요청을 하시고 단백질 반찬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얹어주자. 만약에 채우기 어렵다면 단백질 쉐이크를 통해서 건강 식단을 제공하자. 이렇게만 하셔도 당 관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밥이 적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부분들 안타깝지만 그 부분을 고기로 아니면 생선으로 채우기 때문에 배가 부른 데에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좀 더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물 같은 데 지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물을 늘리기보다는 단백질을 좀 올리는 형식으로 식사를 많이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에 단백질 쉐이크로 좀 채우는 형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무센터에서 관리 방법 두 번째, 주기적인 혈당 및 혈당 측정하고 관리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그 주기적인 혈당 측정이
워낙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 간호 선생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세 분 있는 곳들도 있지만 거의 한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해요. 시켜도 안 해요.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진짜 관리를 제대로 하실 거면. 고혈당이나 저혈당인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혈당 수치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심, 저녁, 식사 전후에 모두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일일이 어떻게 다 체크를 하냐. 그런 경우에는 점심만이라도 트래킹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공하는 식사에 비해서 고혈당으로 지나치게 고혈당으로 유지되는 경우 식사 반경을 뭐 마음이 아프도록 변경하든지 운동 프로그램을 생각보다 더 제공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이랑 인슐린 같은 경우에 더 추가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측정을 안 하면은 문제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하고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점심 전후로 점심 그 식전에 어차피 오시잖아요. 식전 이후에 죽을 드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재시고 나서 뭐 시간으로 따졌을 때 한 11시, 10시, 11시, 10시 반, 11시 그때 한번 재시고 2시 반쯤, 2시, 2시 반쯤 한번 재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관리를 전후 식단 전후 해가지고 혈당 관리하시고 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 추후에 어르신들 개별적인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혈당 및 측정 관리가 주간보호센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운동 프로그램 당연히 제공을 할 텐데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 특히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당뇨가 있다 보면 뭐 증상 자체가 무증상이긴 한데요, 사실은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운동을 해야지 어느 정도 좋아지시거든요. 왜냐면 그 탄수화물, 글리코겐이라든지 탄수화물을 좀 소모를 하시니까. 그런데 하기 싫어하세요. 하기를 싫어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프로그램을 시켰을 때 나 안 해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아유 어르신 하셔야 돼요라고 한 번 더 요청하셔서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뇨 환자의 건강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너무 과격한 운동은 급속도로 혈당을 낮출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죠. 운동이 좀 심하면. 그런데 저혈당 쇼크 시에 우리가 음료라든지 이런 걸 항상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어르신들은 뭐가 문제예요? 일반 당뇨 환자에 비해서. 쓰러지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쓰러지는 것 자체가 넘어지는 순간 낙상 이게 굉장히 강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 예, 이런 운동들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의외로 근력 운동이 그 탄수화물 소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 적절한 운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주간보호센터에서 마지막 네 번째 관리할 수 있는 네 번째는 교육 및 상담입니다.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당뇨병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랑 같이 있는 시간만 관리가 되셔는 안 되죠. 집에 가서 잔뜩 드시고 오시면 어떻게 돼요? 고혈당 상태로 오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보호자 두 분 다 인식이 있으셔야 되고 보호자님들도 마음 아프셔도 어떻게 해요?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병의 발전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린 요양원이 아니고 주간보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 집에 계실 때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보호자나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스케줄을 잡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상담할 때라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두가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집에 가셔도 관리하는 방법을 좀 해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마치는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당뇨 환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건데 당뇨 환자들이 안정적인 혈당을 수치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주간보호센터에서 돕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어르신을 모실 때 그다음 보호자한테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바로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국회와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당뇨 환자를 위한 특별한 식단을 제공하나요? 그러면 땡땡 주간보호센터 지금 운영하는 센터에서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을 따로 제공하는 건가요? 예, 저희 센터에는 당뇨 환자를 위한 건강한 식단을 따로 제공합니다. 우리가 따로 밥을 만들 필요는 없죠. 대신에 우리가 관리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단을 제공하는 거죠. 잡곡밥도 주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챙겨주고. 그런데 보호자님 혹시라도 비급여로 단백질 쉐이크를 조금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비용을 좀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식단을 따로 해서
단백질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당뇨 환자들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야 되나요? 사실 다 해야 돼요. 근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밸런스 운동, 신체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을 하는데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조도 하고 있고요. 뭐도 하고 있고요. 뭐도 하고 있고요. 슬링 운동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저희 센터가 매달 그 상담할 때 관리 방식을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관리가 돼서 전반적인 당뇨 관리가 되므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앞으로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보시고 결론 내겠습니다. 노인주간보센터의 당뇨 환자 관리는 건강한 식단 제공, 주기적인 혈당 측정, 그리고 관리, 운동 프로그램, 교육 및 상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노인 당뇨 환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는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뇨 환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것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최대한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